2019년 1월 서울에 119와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우리 딸이 이상해요. 얼른 좀 와주세요.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20대 딸이 다소 과격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니 어머니가 무서워 신고를 하셨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경찰과 구급대원은 이 딸을 정신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시키려고. 그런데 이 딸이 강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정신병원에 가냐고, 병원 안 갈 거라고. 그러면서 경찰과 구급대원들 그리고 이 딸 대치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던 딸 소리소리 지르더니 갑자기 흉기를 든 거예요. 여러 개의 흉기를 겹쳐서 든 겁니다. 죽여버릴 거라고. 상황이 되게 급박하고 위험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 딸은 입원을 거부하면서 흉기를 딱 쥐고 적극적인 행동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그 환자의 가족 혹은 경찰, 구급대원들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경찰 판단 하에 안 되겠다. 테이저건을 발사한 겁니다. 테이저건을 쏘면 순간 온몸이 굳으면서 바로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경찰이 쓰러진 딸에게 바로 가서 뒤로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구급대원이 이 딸의 양 발을 붕대로 감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긴급 체포할 때 사람 얼굴이 바닥으로 등이 위쪽으로 엎드린 상태 되잖아요. 옆에처럼 양발 양손이 묶여서 딱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손발 묶은 이 상태. 그 후에 경찰 및 구급대원은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현장 조사를 간단히 한다고 한 10분 정도 그대로 딸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구급대원이 그럼 저희 먼저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라면서 딸을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땐 이미 이 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딸은 의식과 호흡조차 찾지 못했고 뇌산소성 뇌 손상으로 그러니까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사망했어요. 5개월 뒤에 사망한 거예요. 피해자가 이렇게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커졌어요. 경찰과 구급대원이 너무 과잉 진압을 했다. 테이저건을 왜 쏘며 쓰러져 있는 딸을 왜 손발을 결박하냐. 그리고 왜 10분 방치하냐. 그래서 죽은 거 아니냐. 유족들은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구급대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어요. 그 후에 이 딸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가족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가족을 갑자기 이렇게 잃은 거니까 충격이 크셨겠죠. 경찰의 물리력 행사 방침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수능, 언어적으로 통제가 되는 단계. 두 번째가 소극적인 저항. 상대방을 경찰봉으로 밀어내거나 방패로 막는 정도. 세 번째가 적극적 저항.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분사기. 그 다음이 폭력적 공격으로 제어가 안 될 때 전자충격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쏜 테이저건 혹은 경찰봉으로 가격을 하는, 제압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정말 답이 없다. 그대로 뒀다간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겠다 싶을 때 최종적으로 치명적 공격인 권총까지. 이렇게 5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판단하는 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판단이에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어떻게 그 상황을 판단해서 대응을 하느냐. 피해자 딸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고 쓰러졌죠.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테이저건 맞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을 때 다시 저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갑을 채운 거예요. 경찰이 잘못한 게 있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재판부는요. 경찰이 잘못했네. 구급대원이 잘못했네. 이 죽음에 경찰과 소방대원의 책임 있다 라고 봤습니다. 당시 경찰이 이건 과잉 진압을 했다. 그래서 사망까지 간 거다. 뒷수갑도 문제지만 발목을 왜 묶었냐 라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했다는 건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넘어갔다 이겁니다. 테이저건을 쏘고 나서 상대방에게 수갑을 뒤로 채우든 앞으로 채우든 솔직히 이거는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뒤로 많이 채우거든요. 그럼 다 문제가 돼야지. 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발을 당시에 구급대원이 묶었는데 이것도요. 경찰이 쓰러져 있는 딸에게 수갑을 채운 이유가 뭡니까? 정신 들었을 때 저항할까봐 도망갈까봐 채워둔 거잖아요. 똑같아요. 정신이 들었을 때 발버둥을 계속 쳐버리면 환자를 이송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묶어 이송하기 위한 조치로 묶었던 겁니다. 실제 여러 의료기관에서도요. 정신질환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 치료나 이송할 때 팔, 다리 묶어서 이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강하게 저항을 하면. 경찰과 구급대원은 피해자를 옆에처럼 뒤로 묶고 얼굴이 바닥으로 오게끔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손과 발을 이렇게 뒤로 묶은 상태에서 내 얼굴이 하늘을 보게끔 눕는 게, 내 얼굴이 하늘을 향해서 눕는 게 이게 더 불편합니다. 손 묶인 게 땅에 짓눌리면서 아픕니다. 당시 피해자는 코와 입으로 숨을 잘 쉬지 못해서 공기가 통하지 않았고 의식 잃었고 뇌사 빠졌고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을 해요. 재판부는요. 경찰 왜 뒤로 수갑을 채웠냐? 발목은 또 왜 묶은 거냐? 두 개를 같이 했다는 건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넘어갔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왜 두 개를 다 묶은 건지 앞서 말씀드렸죠.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경찰과 구급대원이 이 두 개를 다 동원해서 제압했어야 됐을 정도로 이때 이 딸의 난동이 심했다는 말도 됩니다. 하지만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의견에, 지금까지 제가 한 이 모든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자면 이 구급대원과 경찰이 손발을 결박할 때 이때는 난동 없었잖아요. 하나만 하는 건 몰라도 쓰러져 있는 딸의 손발을 다 묶는다는 건 포박 아니야. 포박은 합법이 아니거든요. 피해자가 저항이 없는 상태였는데 둘 중에 하나만 했어야지. 의료기관에서 말하는 두 개 다 하는 경우는 정신 이상자가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막 난리치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손발을 결박하는 거고, 이거랑 그거는 상황이 다른데 지금 제가요 일부러 혹여나 한쪽에 치우쳐질까봐 찬성 반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튼 재판부는요 이 사건 뒷수갑을 채우고 붕대로 양발을 묶는 것은 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국가는 피해자 유족에게 3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 과하게 제압했다. 그 제압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면 당연히 경찰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찰이 잘못했다라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말씀드리면 우선 손발을 묶은 건 그렇다 쳐요. 제압했다고 묶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딸이 테이저건 맞아서든 뭐든 테이저건 맞고 10분 동안 숨을 못 쉬고 죽을 똥 살똥하고 있었어요.
그때 경찰 뭐 했냐는 거예요. 손발 묶은 건 알겠다. 그러면 묶은 후에 그 이후 딸의 상태에 대해서 체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손발 묶을 때도 그냥 묶는 게 아닌 기도를 확보하고 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막혀 질식사로 나왔습니다. 테이저건 맞기 전까지 숨 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럼 손발 결박할 때 기도 확보하고 그러고 묶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이저건을 맞고 나서 지금 이 사람이 몸에 이상은 없는지 묶은 후에도 상태를 좀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테이저건을 맞고 그 충격에 갑자기 사망했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망 사인이 질식사로 나옵니까? 경찰 제압 과정에서 질식사는 아니지 않나요? 흉기 난동 부린 거 그거 알겠어요. 잘못했죠. 그래서 테이저건 쏘고 제압한 거에 대해 뭐라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압을 왜 그렇게 하냐고요. 어떤 경찰이 기도도 확보 안 하고 다짜고짜 묶어버리고 묶은 후에 숨도 못 쉬고 그러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체크도 안 하고 그러다가 사망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다고? 이거인 겁니다. 유가족 분들의 이런 뜻은 이건 거예요. 이 딸은 사건 당시 흉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피해자 딸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흉기를 쥐었던 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꾸 자기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자신에 대한 공격적인 상황에 심리적인 공포를 느껴 자기 방어를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알아요? 딸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든 건지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날 옮기려고 하니까 짜증나서 콱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서 든 건지 이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나는 알 수 있다. 나는 다 알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흉기를 든 게 아닌 자신을 보호하려고 흉기를 든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소극적도 아니고 적극적인 어떤 소란, 난동을 피우는 상황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본인을 보호하려고 했든 어쨌든 그 날카로운 걸 들고 이리저리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찔러버리려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빨리 이 상황을 제압해서 다른 피해자가 더 안 나게끔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있잖아요. 이 사망한 피해자가 재판부의 말 따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앞에 경찰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을 공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이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니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가족이 느끼기에도 위험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에 경찰 측은 그럼 경찰만 당하라는 겁니까? 위에서는 계속 강하게 해라, 테이저건 써라, 강하게 진압, 제압해라. 위에서는 뭐 강하게 대처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 가서 강하게 대처하면 과잉 진압이라고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다 돌리고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냥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쏘고 묶고 제압하고 한 것도 아니고 위에서는 해라 하면은 책임 다 씌우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배상한다는 식으로 국가 배상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국가 배상이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100% 배상하는 게 아니에요. 출동했던 경찰관의 과실 유무를 또 국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만약에 20%든 30%든 잡히면 거기에 대한 배상은 공무원, 개인이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한테 뭐 어쩌라는 거냐. 칼 들고 위협해서 나름 제압하고 한 건데 이거 가지고 과잉 진압이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경찰한테 다 떠넘겨 버리면 경찰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위험한 사람들을 구하고 도와주냐. 어떤 경찰이 현장에 나가고 싶어 하겠냐. 국가 배상액으로 나온 게 약 3억 정도입니다. 여기서 20에서 한 30% 정도면 대략 생각만 해도 금액이 커요. 사건 당시 경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걸로 보입니다. 칼을 들고 위협하니 테이저건을 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손을 뒤로 수갑 채운 게 경찰이고요. 발을 붕대로 감은 건 구급 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고 수갑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약 10분 있다가 현장 조사 10분 동안 하고 이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딸이 사망한 거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경찰의 책임이 있다라고 나온 거고요. 과잉진압. 그 방치한 10분 안에 한 번이라도 피해자를 체크했다면 죽음까지 갔겠냐. 왜 손발을 다 묶은 거냐. 이거인 것 같은데. 옆에처럼 경찰청장 바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 계획을 보였습니다. 항소하겠다. 최대한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끔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쪽 의견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 또 반대쪽 의견으로도 얘기하고 했거든요. 모두 들어보셨을 때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2019년 벌어진 한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